자, 이어서 세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제 역사도 공부하고 다른 외국의 사례도 공부하고 또 다른 과목까지도 공부를 하시니까 많이 헷갈리시기도 하고, 네, 좀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들이 또 외국의 사례들도 아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복지론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드리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외국에서, 영국에서 사례, 미국의 사례, 일본의 사례들이 실제로는 다른 어떤 과목들에서 공부를 하실 때도 네, 비슷한 어떤 케이스로 다만 보는 관점이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사회복지 역사를 보는 거냐, 아니면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 중심으로 보는 거냐에 따라서 같은 자선 조직 협회 운동도 아니면 같은 독립 그 세틀먼트 인보관 운동도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보느냐, 복지의 역사를 보느냐, 아니면 그 해당 지역에서의 지역사회 복지의 흐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시각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떤 전체적인 그 맥락의 흐름들은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이 되었든지 간에 외국의 사례, 오래된 역사에서부터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거는 힘드시더라도 조금 집중하셔가지고 이렇게 연도별로 흐름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사례들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들은 또 어땠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 보시면 아마 좋은 어떤 그 경험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계시는 현재 그런 것들의 흐름들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뭐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외원기관 중심에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복지 활동을 했고 나중에 이것이 내부의 역량이 어느 정도 커지면서 내부 스스로에서의 변화,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들을 했고 또 이러한 변화의 흐름들이 커지면서 우리가 이야기한 제3의 길 아니면 정부와 민간기관, 공공과 민간 또 공식적인 서비스와 비공식적 기구들 이들은 서비스들이 합쳐져서 예, 복합적인 어떤 현대화된 산업화 사회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이고 다 복지 다원적인 어떤 그 욕구에 맞춰서 기관들의 서비스도 공공과 민간이 합쳐져서 요즘 이야기하는 거버넌스를 펼치고 있구나, 협치를 하고 있구나 하는 어떤 큰 흐름의 틀을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고 공부하는 재미도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아까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1970년대까지의 복지관 흐름들을 중에서도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시대의 우리 지역사회 복지의 흐름들을 한번 보았고요. 자, 일제 강점기가 끝난 1945년에 그때가 마침 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나가사키와 어디죠? 일본의 두 발의 그 핵폭탄이 터지면서 일본이 패망하고 항복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방을 한 후에서부터 1970년대까지의 우리나라의 그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큰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일제강점기와 또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시 재건을 통해서 나라의 정책이나 기관들을 다시 세우고 기틀을 다시 확고히 세우고자 했던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16 군사정변 정부가 또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서 개발 독재를 통하여 근대화를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시기적인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커뮤니티 실천과 발전의 그 방향은 크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민간에서의 발전과 공공에서의 발전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크게 흐른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민간에서는 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그다음에 외원기관, 외국에서의 원조기관들이 우리나라 사회 발전을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한 게 있었고요. 공공에서는 지역사회개발운동, 그다음에 재건국민운동, 또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낸 새마을운동 이렇게 시작들을 하게 되면서 크게 민간과 공공에서의 지역사회 복지 흐름이 크게 양상을 띠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
것과 또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예, 여자관을 도입했던 그 종교단체 중에서 감리교, 기독교 감리교회에서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사회복지관들이 설립을 하게 되죠. 또 해방과 민족전쟁 이후로 대거 외국 들어왔던 이제 외국의 외원기관들이 또 사회복지기관들을 또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들을 만들어서 그 다음 또 대학도 많이 설립이 되게 되고요. 또 이러한 대학과 외원기관들이 사회복지기관들을 많이 세우면서 이렇게 크가지 세 가지 주류로 우리 사회의 지역사회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좀 보면요. 사회복지관은 이전에 설명드린 일제시대 때 여자관 운동 1906년 8년 때부터 만들어진 여자관 운동이 점차 기독교 그 종파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관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원단체와 대학이 설립한 사회복지관들이 많이 설립이 된 계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많이 설립된 사회복지관이 외국에 이제 그 자선조직협회, 자선기관들이 많이 생기면서 영국의 역사에도 보면 자선조직협회가 생기게 된 이유가 많은 자선기관들이 생기게 되고 이 자선기관들이 각자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서비스들을 제공하거나 비밀구제 활동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조정하고 필요한 곳에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서비스 그 클라이언트들을 구별해서 제대로 사정하고 욕구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자선조직협회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외국에서 자선조직협회가 생겼던 것처럼 많은 사회복지관이 생기고 자선기관들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었던 게 우리도 일제시대에서 독립을 통해서 해방 이후에 독립을 막 하다가 6.25 전쟁이 발발해서 오랜 시간 또 전쟁의 후유증을 겪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폐허 위에서 다시 이제 살기 위한 어떤 재건 활동들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서 지역사회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지역사회의 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활동들 외국의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기존에 있었던 여자관들이나 이런 활동들이 사회복지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역사회를 세우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자리 잡게 되면서 1976년에는 한국사회복지관 연합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서비스들을 중복하고 연합회들의 활동들의 어떤 방향들이나 미션들을 좀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 사회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 실천운동에서 커뮤니티 실천에서 사회 서비스 제공의 역할들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민간에서 벌어졌던 두 번째 그 커뮤니티 실천 역사는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1969년에 그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것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69년에 지역사회교육협의회를 만들었고요. 이 시기에 미국은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의 정부에서 커뮤니티 행동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추진했던 시기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아일보사, 그다음에 주한미국 공보원이 주관하여서 1968년에 이제 변화하는 세계의 커뮤니티 행동이라는 국제회의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때 이 회의에 참석했던 현대그룹의 그 정주영 명예회장이 To Touch a Child라는 지역사회 교육운동 관련 영화를 보고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교육운동, 세이웃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지역사회 교육운동들을 펼치기 위해서 1969년에 한국 지역사회 학교 후원회를 만들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커뮤니티 액션 또 지역사회 교육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지역사회 교육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흐름은 크게 지역사회 교육과 커뮤니티 개발로 이어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To Touch a Child라는 영화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시 사례를 담은 것인데 방과 후에 학교를 개방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운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가 극적으로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영화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역사회 교육협의회는 이러한 운동을 따라서 초, 중, 고등학교를
지역사회학교로 가입시키고 지역사회학교로 하여금 지역사회 교육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사업들을 펼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의 소개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활발하게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이제 외원기관인데요. 외원기관은 이제 말 그대로 외국에서 들어온 원조기관들을 외원기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바, KOVA라고 해서 이 시대에는 외원기관 협의회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외원 초창기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서는데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됐죠. 잘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든 기반시설이 파괴된 상태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성분, 노약자분들,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전쟁에 참화해서 살아남은 상위군경들과 생존자들도 물론 취약하긴 합니다만 사회적으로 더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게 설명 네 가지 네 분야의 어르신들이나 구성원들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돕기 위한 활동들이 자체적으로는 힘이 없었고 주로 전쟁이 끝난 후에 연합군 사령부를 통해서 아니면 미국이나 외국의 어떤 선진국들의 많은 그 외원 자선기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을 다 외원기관이다, 외국의 원조기관이다 라고 해서 외원기관이었고요. 주로 종교, 그다음에 대학에서의 그 시설들 이런 분들이었죠. 그래서 이때 많은 변화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외원기관들이 사회복지관도 설립하고 또 커뮤니티 실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었던 나라들이고 그러면서 그런 아픔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민간기관들이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민간기관들이 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활동들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또 하나 종교적인 전파의 목적으로 또 자기네들의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추후에 시장을 확보하고 자기네 물건들과 동질화하는 자기네 정신세계와 그 생활을 같이 동지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력을 많이 펼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뜻으로 외원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커뮤니티 실천 활동을 통해서 그런 기관들로도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농촌개발사회사업, 또 지역사회개발사업, 그 다음에 주민의 자주의식과 계몽사업 등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사회복리회라는 것들도 이제 생기게 되고요. 농촌사회개발사업, 또 지역사회통합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제 많은 어떤 기관들의 외원기관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활동들, 그 다음에 저희가 미처 돌보지 못했던 사회 취약계층, 특히나 아이들에 대한 교육, 아이들에 대한 양육, 그 다음에 더구나 문제가 됐던 게 부모 없는 고아아이들. 이때 엄청난 고아원들이나 또 기관들이 생겼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뜻 있는 분들도 많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케어를 위한 기관들을 많이 설립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커뮤니티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어떤 역량들을 강화하는 걸로 이렇게 발전해 나오는 계기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민간기관에서는 이렇게 사회복지관,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또 외원기관의 도움으로 이러한 어떤 지역사회 복지운동들이 펼쳐졌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럼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사회 개발운동입니다. 1958년에 지역사회 개발 계획들을 이승만 정부가 설립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이때 지역사회 개발운동을 한 건 뭐냐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방분권제도의 전신이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폐허가 된 국가를 다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가 지역사회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개발중앙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사회개발조사위원회 등등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사업도 하죠.
그래서 이때 선거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지방별로의 특성을 영남, 호남, 강원, 서울, 경기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운동들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정치 시작은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하셨으나 그 후에 1년, 2년 후에 1960년대 초가 되면 이 사회 이 계획들을 다 네, 유야무야 폐지하고 중앙 집권 체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아직 그 국민의 의식이 따라오지 못하고 또 개발에 대한 어떤 역량이 부족하여 예, 중앙 집권으로 국가 주도의 어떤 정책들을 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승만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또 안타깝게 교재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 연임하기 위한 어떤 선거 부정들을 예, 선거 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또 여러 가지 국민운동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실각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나중에 겪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역사회에서의 개발운동의 시작으로 아주 1958년에도 이런 계획을 이승만 정부에서 세워서 진행을 해왔다라는 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1년에는 국제지역사회 개발회의를 진행을 할 정도로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커뮤니티 개발의 어떤 활동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재건국민운동입니다. 1961년에 그 국민재건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재건운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민운동의 중앙총본부인 재건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공에서 민간으로 지역사회 개발운동을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또 하나 커뮤니티 개발운동으로서 보여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재건국민운동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개발운동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들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해왔다라는 것들은 아주 큰 의미 있는 그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재창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해 대책을 모인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농촌의 자조 노력을 진작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5월 6일 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마련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 대책이라고 하는 건 그 추위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지붕도 고치고 집도 개선하고 또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도 넓히고 그래서 국민 그 개발 운동을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의 시작이 바로 1970년에 한해 대책으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드디어 1972년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농촌과 도시와 공장을 조국 근대화를 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새마을 운동의 그 주민 지도자들을 이용해 지도자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발굴하고 훈련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생활 개선 운동들을 생활과 의식 개선 운동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새마을 운동의 이념이자 목표는 잘 살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의 목표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국 근대화를 추진하자. 잘 살아가면서 조국 근대화를 추진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면, 자조, 협동이라고 하는 국민의 그 목표를 세워가지고 일상 속에서 어떤 그런 활동들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지역사회 복지 활동들을 해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개발과 근린 커뮤니티 조직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새마을 운동이 이때부터 공공에서 시작되는 큰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좀 세부적으로 좀 한번 더 점검을 해보면요. 1945년 광복과 함께 급속한 사회 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회 혼란과 한국 전쟁을 거쳐오게 되면서 불우한 환경의 아동,
특히나 고아가 많이 생겼죠.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이 안 계시는 뭐 그런 계셔도 아버님이 안 계시거나 어머님이 안 계시거나 하는 것들. 특히나 우리나라 전쟁의 역사를 보면 50년부터 50년 6월서부터 53년 7월까지 예,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념에 대한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의 어떤 아픔들을 많이 겪게 되고 또 그 와중에 예, 많은 아이들이 고생을 하게 되고 노인분들이 고생을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도 불우한 환경의 아동들, 또 노인들, 또 장애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이분들을 수용하는 시설들을 많이 만들게 되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이제 그분들이 일반 그 지역 사회에서는 생존의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집단 시설을 만들고 국가에서 예, 관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민간 원조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외원기관들이 들어와서 전쟁 고아를 원조하기 위한 시설 보호 사업들을 주로 하게 되었죠. 또 외원기관들이 복지활동과 더불어 대학, 부설, 사회복지관 등 또 특히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 복지관을 대표적으로 설립하고 연세대학교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을 설립을 하죠. 또 목포 사회복지관 등 민간 사회복지관을 설립하게 되면서 민간에서의 자주적인 흐름들이 외원기관에서의 사회복지관에 설립을 하면서 운영해 나가면서 큰 흐름들로 이어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 1970년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지역사회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되는 계기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공공에서 했던 기관들 중에서 특히나 한번 좀 보도록 하실까요? 자, 177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개발의 첫마을운동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뉴스에 나온 신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개발의 첫마을 문화관도 건립하고 분역협동계로 물품을 공동으로 구입하는 제도도 만들고 또 눈부신 계몽운동, 또 수리사업과 위생시설들을 곧 완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신문의 이제 일면 기사들을 볼 수 있는 경향신문에 나와 있는 그 기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개발, 공공에서의 지역사회 개발 운동들을 실행을 했고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어떤 성과들로 보여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에서의 지역사회 개발 운동, 그 다음에 공공에서의 지역사회 개발 운동이 함께 두 가지가 같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 다만 특색은 전쟁 이후였고 오랜 시간의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함께 좀 더 나은 어떤 활동들을 잘 살아보기 위한 활동들을 욕구가 가득 충만했었던 시기고 그 시기가 당초에 처음에는 외국의 원조기관들이 사회복지관을 만들어서 고아나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을 실행을 했고 또 외국에서 들어왔던 YMCA, YWCA 또 대학을 만들었던 그 정교기관들이나 이런 많은 기관들이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문맹퇴치운동 또 공공에서 이야기했던 지역사회 개발운동 또 국민재건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들이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함께 공동으로 아주 들불처럼 일어나서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국민 사회에서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처럼 전쟁을 통해서 일본 독립을 하고 독립된 나라에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한 그 뜻을 독립운동을 하면서 국민들의 내부적인 어떤 역량이 커져가고 그런 욕구가 늘어났던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실천들을 하기 위한 실천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 욕구가 가득 일어났던 시기죠. 또 그러한 과정 중에서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잘 살아보기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권들이 나중에도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이승만 정권이 그 지역사회 개발 운동이나 아니면 또 지역사회 개발 운동을 통해서 지역 자치제로의 어떤 전환의 방법도 생각을 하고 물론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재선을 위한
어떤 선거 부정으로 이제 쿠데타를 맞게 되고 정권을 잃게 되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지만 그러한 과정 중에서도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면서 실제로 국민들은 네, 잘 살아보자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정치하시는 분들과 민간에서의 어떤 흐름은 공공과 민간에서의 흐름은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공에서 어떤 정책적인 어떤 큰 틀을 잘 세워갔었다라 그러면 민간에서는 외국의 원조기관들이 들어와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를 이루기 위한 기초적인 교육들, 아동 보호의 사업들,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구제 사업들을 착실하게 이루어왔다. 그 다음에 YMCA나 YWC에서 많은 교육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역량들을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그 역량들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왔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180페이지를 잠깐 좀 같이 보실까요? 거기 위에 보시면 예, 큰 네모 박스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서 1970년대까지의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흐름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복지관입니다. 여자관이 사회복지관으로 바뀌었고 또 외원단체와 대학이 설립하여 전후구제와 사회서비스 제공 기능들을 주로 수행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관이란 기관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 반열방으로 시작되어 있는 이 기관들이 사회복지관으로 전환을 하고 또 외국의 외원기관들도 대학들도 사회복지관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의 어떤 교육이나 구제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교육 사회 서비스 제공 기능들을 많이 제공해왔다라는 게 큰 흐름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지역사회 교육협의회라고 해서 미국의 지역사회 교육운동들을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지역사회 교육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교육운동들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즉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교육활동들이 없었다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현대화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의식을 개선하고 의식 개선을 통해서 행동을 바꾸고 또 행동을 바꿈으로써 잘 살아보기 위한 새마을 운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지고요. 또 외원기관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한국 지역사회 복리회를 만들어서 농촌개발사업, 그다음에 지역사회 통합 개발사업들을 전개해 왔다라는 것이 흐름입니다. 지금은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기관이 이제 국내의 많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떤 빈곤한 나라 아니면 또 기아국가 이런 곳에 많은 국민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후원을 받아서도 우리보다 못한 외국의 많은 나라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는 이제 매스컴이나 TV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원 기관들이 우리도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왔다라는 것들을 이 시기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개발운동은 관에서 공공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운동인데 1958년 이승만 정부에서 지역사회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서 전형적인 공공의 지역사회 개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거고요. 다시 공공기관에서의 두 번째 운동은 재건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1961년에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지역사회 개발운동을 이어받아서 재건 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재건 국민운동을 펼친 것으로 역시 공공에 의한 지역사회 개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새마을운동인데요. 1970년 추위로 인한 재해 대책으로 농촌 자조운동인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1972년에 새마을운동으로 본격 추진되었고 농촌 새마을운동, 도시 새마을운동, 또 공장 새마을운동 등으로 전개된 지역사회 개발운동이다라고 그 시작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있죠. 각 시군 단위별로 있고요. 아직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개발 운동들을 하기 위해 했던 역사적인 흐름들을 이해하고 주변을 보시면 아직도 외원기관들 이름은 좀 바뀌었지만 사회복지관으로
역할들을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고, 또 새마을운동본부도 지금도 존치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지역사회 자원개발운동이나 교육, 그 다음에 후원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역사 중에서 해방 이후, 이전부터, 일제시대 이후부터, 조선시대 이전부터 1970년대까지 새마을운동이 일어났던 시기까지를, 발발했던 시기까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70년대 이후부터 2000년 현대까지, 그 다음에 각 우리나라 정권의 변화에 맞춰서 정권 변화에는 어떠한 흐름들이 있었는지, 사회복지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